신문을 모아 책처럼 읽고 분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번 다시 이따위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을 모아 분석해봤더니 50%의 그릇된 희망과 47%의 그릇된 예언, 3%의 진실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면신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IMPTV 오리지널 컨텐츠 어쩌다 저널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으로 3번째 방북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까지 판문점에서 봄에 약속한 가을 평양 방문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수행원 14명과 특별 수행원 52명 등 6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7일 월요일의 주요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은 바로 이 명단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헤드라인만 두고 본다면 조선일보는 벌써 재뿌리기에 바빴습니다. 조선일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대북 제재로 경협 불가능한데라는 말을 헤드라인에 넣습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각각 한반도 신경제 힘 싣는다, 경협 확대 시동 건다라는 문구를 헤드라인에 넣었습니다. 주요 대기업 인사들이 포함된 점을 남북 경제협력에 힘을 싣기 위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이재용, 최태원, 구강모 방북 동행이라는 제목을 일면에 담았습니다. 얼핏 보면 경제 전문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첫 문단 마지막 문장에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수행원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차례 평양 정상회담에서 대기업 대표자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제 와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기에는 논란이 생기기 위한 뻔한 문장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라고 생각한다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과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에서 경제 비중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북 제재 상황에도 대기업 대표자가 함께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첫 문단에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끝장 협상에 들어가는 동시에 비핵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경제인 17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경제인 수행단과 같은 규모다. 이번 방북단 규모가 2007년보다 100명가량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경제인 비중은 더욱 커진 셈이다라며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 명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제로 방북 수행원에는 철도, 도로, 관광, 전력 등 남북 경협 관련 장관과 기업인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을 적으며 대기업 대표자 외에도 남북 경협과 관련한 관계자가 많이 방북한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데는 북측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첫 문단에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듯 재계의 정부 관계자의 소식입니다. 실제로 지난 2차례 평양 정상회담에도 4대 그룹 대표자들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재계에선 대북 제재가 없었던 과거 1, 2차 평양 정상회담과 달리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기업들의 경협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남북회담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전망이 없지 않지만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첫 2문단에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적은 후 나머지는 보도자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매번 두 정상은 다음 정상회담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려 5개월 사이에 3번이나 만났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나기도 전에 걱정입니다. 언론이 매번 트집만 잡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대통령도 안 갔으면 하는 평양에 대기업 대표자들이 따라가서 배가 아픈 것일까요? 남북 정상회담 속에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언론 기사 속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른 북한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서 순회상봉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나 노동신문의 성명 등에서 나오는 표현이기에 언론에서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순회라는 표현은 우리 언론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역시 북한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순회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조직, 단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인물을 뜻한다. 여기에서도 북한어라고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능률교육의 한영사전에 따르면 순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는 헤드, 리더, 치프가 있습니다. 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직전에 있었던 포츠담 회담은 공식적으로 연합군 순회 회담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됩니다. 순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군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모두 일컬어 군 수뇌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많은 일반적인 단어들이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언어부터 함께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도 아시안게임 단일팀도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 작전 수행 당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대신에 힘내자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어쩌면 영어의 화이팅보다 우리말인 힘내자가 남과 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북한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제하기보다는 남북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를 언론이 앞장서서 보도했으면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 기자와 남한 기자들이 함께 취재하는 모습을 보니 참 생소하면서도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매번 내보냈던 북한 관련 오보 때문입니다. 2015년 언론은 인민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당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현영철 무력부장이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처형당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처형 이유가 군 일꾼대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불경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영철 무력부장은 남한 언론 보도 다음 날에 조선중앙TV에 나왔습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부활한 것일까요? 남한 언론의 오보는 국정원이 국회정보위 비공개 현안보고에 나왔던 내용을 검증 없이 받았으면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단순히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됐다는 국정원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입니다. 19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는 일면에 김일성 주석이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말에 동경급전, 본지 세계적 특종이라는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김일성 암살 보도는 조선일보 동경특파원이 들은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조선일보 특종을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문이 나오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호해를 냈습니다. 김일성 피격 사망, 김일성이 열차에서 총을 맞았다, 폭탄에 당했다,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카더라식의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사망했다는 김일성은 조선일보의 보도 사흘 만에 평양공항에 등장했습니다. 몽고 주석을 만나는 김일성의 모습을 본 시민들은 황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보 그리고 검증 없이 기자의 상상력으로 만든 언론사 기사들이 무려 사흘 동안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한 셈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는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현송월이 김정은의 옛 애인이며 김정은과 가졌던 고려호텔 미래 몰카가 들통나 기관총으로 처형됐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음란물, 공개 총살, 기관총 처형, 화염 방사기로 잔혹 처형, 김정은 옛 애인 섹시댄스 영상 등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제목의 기사 여러 건을 보도했습니다. 공개 처형 이유도 사망 날짜도 증인도 다 나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현송월은 2018년 1월 15일 판문점에 북한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자로 등장했습니다. 죽었다는 현송월이 등장했는데도 조선일보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현송월의 협상 이미지 전략, 2015년 중국 대화는 달랐다라며 그녀의 화장과 머리 스타일을 연예인보다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북한 관련 오보가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국정원의 이야기를 받아 썼을 뿐이다. 북한의 폐쇄성이 만들어낸 오보이다라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이 할 말로는 참으로 구차해 보입니다. 모르면 검증되지 않았으면 쓰지 않고 보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사는 기자의 상상력으로 쓰는 소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이 너무 황폐화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 출신인 이낙연 총리는 2018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62, 72 등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은 미국보다도 더 높은 39위였습니다. 언론의 황폐화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저널리즘을 포기한 언론사와 기자의 문제였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미디어 아이엠터TV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여러 갈래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이엠터TV의 콘텐츠에 대해 응원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theimpeter.com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다 저널리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